진짜 중요한 건 계약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계약하셔야 돼요. 계약하시는 순간 비용은 지불되고 발생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엄마 사장님 엄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광고회사에 호구되지 않기 제 2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체험단, 카페 후기, 그 다음 상위 노출 광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쇼핑몰 4년 차지만 아직도 광고에 관련된 메일이나 전화, 네이버 톡톡으로도 광고 영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광고를 진행하긴 해야겠지만 이 모든 광고를 무분별하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양한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모든 것은 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블로그 체험단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체험단 광고란 무엇이냐 하면, 블로거들이 제품을 받아서 그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후기를 자기 블로그에 남긴다든지, 아니면 제품 사진이나 원고를 받아서 자기 블로그에 기재를 해주는 광고를 말합니다. 그럼 블로그 체험단 광고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 하면, 제품을 블로거에게 직접 보내주거나 아니면 제품 사진을 찍어서 블로거가 블로그에 기재를 해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 블로그 체험단의 장점은 브랜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상승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내 상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서 내 상품으로의 유입을 당겨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체험단의 단점은 뭐냐 하면, 광고 비용과는 별개로 상품을 제공해 주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다른 광고와는 달리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로그에 기재한다고 해서 노출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꼭 다른 광고와 믹스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셔야 합니다. 블로그 체험단 단독으로만 해서는 광고 효과를 크게 보기 힘드시다는 점 꼭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첫 번째, 저는 위탁 판매자들한테는 블로그 체험단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블로거들한테 보내주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위탁 판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사서 또 블로거들에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2중, 3중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비용에 따라 효과가 나올 거냐는 것은 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블로그 체험단은 약간 비추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은 어떤 분에게 유리하냐? 브랜딩이 필요한 업체나 또는 내가 이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할 때는 블로그 체험단 진행이 굉장히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진행하는 블로거들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블로그인지,
어느 정도의 품질의 블로그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다수에게 뿌리겠다라고 하면 공짜로도 상품을 지급하고 블로그의 후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블로그 자체가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블로그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 블로그가 확실히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실 때에는 월계약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블로그 체험단은 건수로 진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몇 건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아까 진행하는 방법이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과 사진을 제공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상품이 고가다 하면 굳이 상품을 100명한테 다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하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진행 방식도 꼭 계약 시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카페 후기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페 후기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카페 후기 광고는 이용자가 직접 내 상품을 이용해 본 다음 후기를 직접적으로 카페에 남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카페 글에 댓글을 통해서 내 상품을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 아이 칫솔 어떻게 좋나요? 오늘 치과에 다녀왔는데 아이 어금니가 다 썩었어요. 칫솔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아요? 라고 글을 남기고 또 그 밑에 저는 땡땡 칫솔 쓰고 있는데요. 치과에서 추천받아서 쓰는데 깨끗하게 잘 닦여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는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 후기 광고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장점은 정말 티 안 나게 내 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 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맘카페,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인데요. 엄마들의 입소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페 후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잘만 적용이 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단점을 알아보면요. 카페 후기 광고의 단점은 제품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굉장히 호불호가 크다는 거. 그리고 카페 이용자들이 보통 맘카페라서 엄마들이 카페 이용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의 수준이 진짜 명탐정 코난 수준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광고글, 웬만한 대본으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만나서 광고를 진행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카페 후기 광고예요.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카페 후기 광고를 했다가는 괜히 브랜드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페 후기 광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내 상품이 내가 광고를 진행하려는 카페와 특성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따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카페를 선정을 하는데, 그 카페를 선정할 때 단순히 광고회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카페에 올려주세요 라고 내가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광고회사들이 처음에 계약 시에는 자기들은 모든 전국의 카페에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계약을 해요. 근데 막상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이런 카페에 광고 게시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네들이 광고하기 유리한 카페로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 전에 그 카페에 정확한 이름을 대면서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카페에 내 광고 글을 게시하기 전에 꼭 이 원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원고를 확인하지 않고 어설픈 내용으로 올렸다가는 이 카페 이용자들, 명탐정 코난들한테 호되게 당하고 괜히 광고하는 업체로, 카페에서 몰래 광고하는 업체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위 노출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위 노출 광고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이 광고 업체에서 트래픽, 구매, 유입률을 높여서 내 상품의 순위 자체를 올려주는 거예요. 상위 노출 진행 방법은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업체가 하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상위 노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요. 장점으로는 상품의 순위가 직접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량 상승이 눈으로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도 증가하는 가장 빠른 광고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 비용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광고예요. 그럼 상위 노출 광고의 효율적인 진행 방법을 알아보면요. 우선은 마진이 적은 상품 자체는 상위 노출을 진행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높아져도 마진이 적기 때문에 마진으로 광고비도 안 나오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마진이 적은 상품은 굳이 상위 노출 광고를 진행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위 노출을 진행할 때는 이 광고 업체가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업체인지, 예를 들어서 상위 내가 원하는 순위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광고비를 환불해 준다라는 조건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을 보장해 주는 업체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상위 노출 방법은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체도 있고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광고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 광고 자체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 또는 광고의 서비스 질 자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광고를 굳이 끝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첫 번째로 광고업체와 협의하에 그냥 광고를 종료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종료 시에는 이 광고업체에서 정해놓은 위약금과 해약금을 물어야 돼요. 어떤 업체든 위약금과 해약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치만 우리가 이 위약금과 해약금이 아깝다고 해서 이 필요 없는 광고 자체를 6개월, 1년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서비스 자체가 질이 떨어진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단호하게 위약금과 해약금을 내고서라도 해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위약금과 해약금을 너무 과도하게 청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약을 해주지 않으려는 업체들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터넷에 보면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시면 여기서 조정을 해서 이제 비용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계약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계약하셔야 돼요. 계약하시는 순간 비용은 지불되고 발생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꼭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